만약 누군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집트의 파라오들처럼 산만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안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나폴레옹처럼 커다하고 화려한 대리석 돔 아래에 묻히기를 원하겠죠. 그쵸. 자신이 가진 모든 보물과 업적을 꽉꽉 채워 넣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고 소리치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네, 그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세계를 뒤흔든 기념비는 정반대의 이유로 유명하거든요. 그 안이 완벽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 역설이 참 흥미롭네요. 가장 비어있는 공간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사실 서구권 국가들의 달력을 보면 이 비어있음이 차지하는 문화적 무게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이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알 수 있죠? 흔히 1년 중 가장 길고 화려한 명절로 크리스마스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서구권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는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에는 무려 2주간의 바캉스나 방학이 주어지거든요. 아, 크리스마스가 일주일인데 부활절이 2주일이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절, 즉 빈 무덤의 사건이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철학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술가들, 철학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이 빈 무덤이라는 상징을 제대로 해부해보는 거죠.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채워 넣어야만 안심이 되는 당신의 바쁜 일상에 이 2000년 전의 텅 빈 공간이 도대체 어떤 강력한 통찰을 던져줄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자료들이 꽤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수백 년 전의 고전 텍스트부터 어느 주일학교 교실의 작은 해프닝, 그리고 아주 초현실적인 현대 공예품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더라고요. 무언가를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하게 비워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물리적인 빈 공간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존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정확합니다. 그럼 그 완벽한 비워냄의 첫 장면으로 곧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첫 아침의 묘사는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오프닝 같습니다. 일요일 아주 이른 아침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캄캄할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잖아요. 네, 아주 고요하고 무거운 분위기였겠죠. 맞아요. 그런데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끝을 받아들이고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에게 열려있는 무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하고 소리친 거군요. 그렇죠.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1세기 당시의 상식으로는 그게 유일하게 논리적인 결론이었을 테니까요. 죽은 자가 스스로 걸어나갔다는 건 뭐 인간의 이성 범주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훔쳐갔거나 훼손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거기서 마주한 디테일이 이 이야기의 장르를 스릴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아, 그 현장의 모습 말이죠. 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정말 위트 있다고 생각한 한 컷짜리 카툰이 있었어요. 천사가 빗자루를 들고 무덤 안을 쓱쓱 쓸고 있고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갈무리에도 나의 무덤 빌려 쓴 거니까 알겠냐? 하하, 진짜 절묘한 묘사네요. 그렇죠. 이 가벼운 유머가 사실은 엄청나게 묵직한 진실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카툰이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목격한 무덤 안의 풍경은 결코 도난 현장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특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아주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도둑들이 한밤중에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급하게 시신을 훔쳐가는 상황이라면 현장이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완전히 난장판이어야죠. 수의를 벗겼다면 천조각들이 사방에 막 아무렇게나 찢겨져 널브러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급박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무덤 안은 마치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할 때 다음 사람을 위해 침구와 수건을 아주 완벽하고 여유롭게 각을 잡아 정리해놓고 나간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건 황급히 쫓기는 자의 흔적이 절대 아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찢기고 흩어진 천조각들은 폭력적인 도난을 의미하지만 단정하게 개켜진 수건은 의도적이고 평화로운 떠남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 공간은 누군가 사라져버린 허무한 공간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낡고 무거운 옷을 훌훌 벗어 정돈해 두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갔음을 선언하는 가장 압도적인 증거물인 셈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무덤이 이토록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비우졌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이 현상이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의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여다볼 차례네요. 아, 그 현대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화 말이죠. 네, 이 거대한 은유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일상으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티븐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죠. 자료를 보면 스티븐은 학습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로 묘사됩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마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작고 투명한 빈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넣으라는 과제를 내주죠. 네, 봄을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시각적 교육입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막 도단한 파란 나뭇잎, 껍질을 깨고 나온 예쁜 나비 모형, 갓 피어난 꽃. 생명이니까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것들을 잔뜩 채워온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스티븐의 차례가 되어 상자를 딱 열었더니 그 안이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밖에 없는 빈 상자였어요. 어휴, 선생님 머릿속이 하얘졌겠네요. 스티븐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숙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레 짐작한 거냈죠. 네. 다른 아이들이 비웃을까 봐 선생님이 황급히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스티븐이 너무나도 해맑고 당당하게 입을 엽니다. 선생님, 이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와, 그 순간 선생님은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진짜 그랬을 거예요. 다른 똑똑한 아이들은 생명을 어떤 물건으로 이해하고 상자 안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고 채워 넣으려고만 했는데 스티븐은 생명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본 거잖아요. 더 하려고, 채우려고만 하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인맥을 쌓고 또 새로운 물건을 사고 막 그러죠. 네, 하지만 내면의 상자가 이미 오랜 스트레스, 타인을 향한 질투, 낡은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나뭇잎이나 꽃을 얹어봐야 곧 시들어버립니다. 아, 냄새나는 물이 가득한 컵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계속 탁한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스티븐의 텅 빈 상자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철저한 비워짐의 공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철학적 선언입니다. 듣고 보니 당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매일 아침 자기계발서를 읽고 좋은 강연을 들으며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속 상자는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줄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나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 같은 것들로 말이죠.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들요. 결국 자발적으로 자신을 텅 비울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잣대 앞에서 꽉 쥐고 있던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만이 이 빈 무덤의 진짜 의미를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우리가 낡은 자아를 비워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내 안의 찌꺼기들을 다 쏟아버리고 스티븐의 투명한 빈 상자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네. 하지만 사람이 평생을 진공 상태로 둥둥 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비워낸 그 거대한 빈 공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걸까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이죠. 얼핏 들으면 약간 흔한 종교적 경고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류해 놓은 개념표를 보면 우리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타격합니다. 네, 그 표를 보면 정말 직관적이더라고요. 위의 것에는 생명, 희망, 사랑, 신앙, 기쁨, 용기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들, 즉 진품이죠. 반대로 땅의 것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죠? 죽음, 절망, 미움, 불신앙, 슬픔, 공포 같은 단어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 진정한 가치를 흉내내는 모조품 혹은 짝퉁이라는 겁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방어 기제를 정확히 꼬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나 미움, 공포 같은 감정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착각하거든요. 맞아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무기로 꽉 쥐고 있죠. 네, 하지만 그것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조잡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진품인 사랑과 평화를 담기 위해서는 이 가짜 무기들을 먼저 손에서 놔야만 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화점에서 최고급 장인이 만든 진짜 명품 가방을 무료로 주겠다고 내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10,000원 주고 산 가짜 짝퉁 가방을 혹시라도 누가 뺏어갈까봐 양손으로 악착같이 끌어안고 있는 셈이죠. 네, 손이 부족해서 진짜 명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 구절 중에 나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소름 돋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 시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짝퉁을 진짜라고 맹신하고 끌어안고 자던 그 무지의 잠에서 번쩍 눈을 뜨는 순간이 아닐까요? 아, 내가 평생 지키려고 아등바등했던 이 자존심과 미움이 사실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 가짜였구나 하고 깨닫고 손을 탁 펴버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그렇게 짝퉁을 버리고 빈손이 되는 찰나가 바로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부활의 순간인 거죠. 완벽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일수록 이 빈 무덤의 원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가짜 감정들을 식별해내고 쏟아버리는 행위 자체가 모든 치유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을 비우고 진짜 본질을 채워넣는 놀라운 과정을 시각 예술가들은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물질의 세계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건축물로서의 무덤과 아주 기이한 달걀 공예품들을 비교해보면 그 대비가 극명해지죠. 네,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거대한 기념비로서의 무덤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파리의 앵발리드도 말에 잠든 나폴레옹 무덤을 떠올려 보시죠.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의 끝없는 비석들, 그리고 수많은 왕과 전제들이 묻힌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도 있죠.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전시해 놓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레닌묘는 또 어떻고요? 이런 거대한 무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엄청난 양의 대리석, 금, 그리고 권력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위협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죽음을 화려한 돌덩이 안에 단단히 가두어둔 거죠. 그런 웅장한 무덤들은 인간의 에고가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흉내내려고 발버둥치는 꽉 찬 공간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무덤과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 무덤인 거네요. 네,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적, 철학적 변곡점이 된 이 무덤은 금이나 대리석이 아니라 비어있음 그 자체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담아두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빠져나간 흔적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점이 놀라운 역설이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적 역설을 아주 작고 일상적인 오브제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부활절 달걀 공예품들입니다. 아, 그 달걀요?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초현실주의적인 달걀 공예 사진들을 처음 봤을 때 머리에 약간 지진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하, 좀 기괴하긴 하죠. 달걀을 깨면 보통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생명의 탄생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이 예술가들의 상상력은 상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사진들을 보면 껍데기가 반으로 쫙 갈라진 달걀 속에서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황금 시계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마차가 들어있기도 하죠. 시계나 마차까지는 예술적 은유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었죠? 하얀 달걀 껍데기를 탁 깼는데 그 안에 새빨갛고 윤기가 흐르는 거대한 사과 한 알이 꽉 차 있는 사진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진에는 오렌지나 귤의 단면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과일이 들어있는 달걀이라 신선하네요. 잠깐만요. 달걀을 깼는데 병아리가 아니라 사과가 나온다. 이건 생물학적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건데 도대체 예술가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묘사를 한 걸까요? 그 위화감이 바로 예술가가 노린 정확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화나 성장은 보통 병아리가 닭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 달걀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네, 기존의 나침반 안에서 방향만 조금 나아지는 연속적인 성장이죠. 하지만 달걀 껍데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완벽하게 가두고 있는 감옥이자 닫힌 세계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렇다면 그 단단하고 둥근 껍데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만의 낡은 무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나의 이기심과 굳어진 자아를 상징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 껍데기를 깼는데 단순한 병아리가 나왔다면 그건 그냥 과거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하지만 껍데기를 완전히 박살내고 나의 알량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붉고 달콤하며 생생한 사과가 튀어나온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연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차원의 도약입니다. 옛 자아를 완전히 비워낼 때 비로소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눈부신 생명과 가능성이 내 안에서 폭발하듯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름이 쫙 돋네요. 내가 아는 뻔한 세계가 박살나는 두려움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상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맛과 색깔을 가진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거군요. 이 깨달음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전체를 향한 묵직한 경고로까지 확장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고통들, 혐오로 가득 찬 갈등, 무너지는 생태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비유로 들었던 모두가 양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 짝퉁 가방들 때문이겠죠?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나만의 창고를 끝없이 채우려는 무절제한 욕망과 집단적인 이기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걀 껍데기를 깰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껍데기 겉면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금박을 입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진짜 본질은 외면한 채로요? 네.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탐욕을 멈추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며 빈 무덤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텅 비어 있어야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거든요. 무한 소비를 멈추고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파괴된 자연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텅 빈 무덤이라는 상징은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숨막히게 돌아가는 당신의 삶과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실천적인 철학적 처방전이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지른 우리의 깃튼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주 낯설고 신비로운 지점들을 통과해 온 것 같네요. 네, 우리는 오늘 새벽의 어스름 속 5성급 호텔처럼 가지런히 린넨이 정돈된 무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도피가 아닌 평화로운 떠남을 보았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실로 건너가 다른 아이들처럼 꽃이나 나비로 상자를 채우는 대신 과감하게 속이 텅 빈 상자를 내밀었던 스티븐의 순수한 해안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단단한 달걀 껍데기로 상징되는 나의 좁은 세계를 깨부수왔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붉은 사과가 튀어나오는 초현실적인 비움의 기적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참다운 생명력과 자유는 무엇을 더 가질까? 어떻게 나를 빈틈없이 채울까를 고민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내가 움켜쥔 것들을 얼마나 기꺼이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군요. 네, 비워야만 채워진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와 남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으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 상자는 숨막힐 듯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변화는 당신이 오늘 용기 내어 버린 아주 작은 한 조각의 비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비우는 순간이 곧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의 마음을 맴돌 약간은 도발적인 생각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영웅과 정복자들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 거대한 돌무덤을 세우고 그 안을 자신의 트로피로 꽉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가장 근본적으로 뒤흔든 무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그렇다면 훗날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게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악착같이 모으고 쟁취해서 꽉 채워놓은 이력서나 통장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꺼이 텅 비워내고 포기했던 것들의 크기가 아닐까요?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던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의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자가 새롭고 놀라운 통찰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게 벼려진 이야기들을 들고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신선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작은 빈자리를 남겨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